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바로 지정학이었고 두 번째는 기술이었습니다. 첫 번째 동력은 바로 분석가들이 돌로 독트린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현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19세기 미국의 멀로 독트린에 빗댄 말인데 베네수엘라에서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이 성공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남미의 그 막대한 에너지 자원이 다시 미국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오는구나.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거대한 투자 테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와 동시에 기술 쪽에서도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자력 르네상스가 현실이 된 건데요. 듀크 에너지가 뉴스케일 파워의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SMR을 짓겠다고 공식적으로 규제 신청을 한 겁니다. 이 순간 SMR은 더 이상 연구실에만 있던 과학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돈이 되는 상업적인 수주 산업으로 그 위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실제 시장 지수에는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숫자를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이걸 보시면 이게 그냥 오른 게 아니라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로드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수를 보면 시장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다 같이 웃는 그런 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우지수를 보세요. 에너지나 산업재 같은 소위 실물 자산 주식들이 끌어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좀 달랐어요. 우리가 아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아니라 AI를 뒷받침해주는 인프라 기업들이 상승을 이끌었죠. 이건 돈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두 가지 큰 변화의 축이 맞물리면서 시장에는 네 가지의 아주 강력한 상승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소위 초과 수익을 내는 알파 클러스터라고 부르는데요. 지금부터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지도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테마는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에너지 안보, 드론, 원자력 르네상스, 그리고 소버린 AI. 이제 곧 상위 종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 패턴들이 실제 주가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시장을 이끌었던 상위 20개 종목들을 분석하고요. 각각의 미국 기업에 대해서 한국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가장 비슷한지 1대1로 한번 짝을 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룹입니다. 바로 돌로 독트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본 기업들이죠. 에너지, 인프라, 원자재 이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테마의 대표 주자들을 한번 보시죠. 먼저 쉐브론, 베네수엘라에 직접 사업 거점을 둔 유일한 미국 메이저 정유사거든요. 제재가 풀리면 가장 확실하게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감에 6.7% 올랐습니다. 정유사인 발레로도 마찬가지예요. 값싼 베네수엘라산 중진료라 가져와서 정제하면 마진이 엄청나게 남을 거다. 이런 기대에 7.6% 급등했죠. 이건 고도화 설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S-오일과 비슷한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름만 파는 게 아니라 낡은 유전을 복구할 기술을 가진 헬리버튼이나 SLB 같은 회사들이 8% 넘게 올랐고요. 심지어 베네수엘라 재건에 필요한 자재 공급을 책임질 QXO는 무려 18%나 폭등했습니다. 돈이 실물 경제의 가장 뿌리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죠. 자,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현대 국방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보안이 중요한 AI의 필수적인 특수 데이터 인프라 기업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룹은 두 개의 강력한 흐름이 딱 만나는 지점이에요. 첫째는 국방 기술의 진화입니다. 그 유명한 스위치블레이드 자폭 드론을 만드는 에어로바이언먼트가 17%나 급등했고, 중국산 드론을 대체하려는 미 국방부 프로그램의 수혜주인 레드캣 역시 16%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소버린 AI라는 흐름입니다. AI가 중요해질수록 아무 데이터나 쓸 순 없겠죠? 연방정부 계약을 따낸 이노데이터처럼 보안이 검증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크리티컬 메탈스 같은 핵심 광물 기업도 16% 상승했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술주가 아니라 기술 패권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은 좀 흥미롭습니다. AI를 위한 전력 생산 방식의 급진적인 변화, 그리고 이와 동시에 큰 움직임을 보인 디지털 자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평행세계 같은 두 테마를 같이 묶었습니다.
AI가 성장하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한데 시장은 그 해답을 원자력에서 찾고 있습니다. SMR 설계의 선도주자인 뉴스케일 파워가 듀크 에너지 소식에 15% 급등했죠. 참고로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회사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합니다. 샘 알트만이 투자해서 유명해진 초소형 원전 개발사 오클로 역시 AI 전용 발전수라는 가치가 부각되면서 16%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 바로 같은 날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비트팜스와 은광 기업인 하이크로프트가 나란히 급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마치 시장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 디지털 금과 진짜 은 모두에 동시에 베팅하고 있는 그런 평행 우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룹입니다. 여기서는 좀 더 넓은 시야에서 경제 전반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모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승세가 일부 테마에만 갇혀있던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종목들입니다. 남미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남미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메르카도 리브레가 바로 9% 오르면서 수혜를 받고요. 미국 최대 정유사이자 기관 투자자들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마라톤 페트롤리엄도 6.5% 오르면서 정유업계 전반의 훈풍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또 동시에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에 대출 마진이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핀테크 기업 소파이도 7% 넘게 올랐죠. 즉, 시장 전체적으로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AI는 이제 코드 싸움이 아니라 전기 싸움이라는 것. 둘째, 공급망이 곧 무기가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시장의 판이 바뀌면서 기술력 있는 정유사들에게 아주 좋은 시절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려고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